13번째 작품 꽃 시작할게. 우리 상징이 뭐였니? 눈에 안 보이는 평화 이런 걸 뭐라 그래? 추상적인 거라 그러지, 그치? 추상적, 관념적 이런 걸 눈에 보이는 거, 비둘기,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한 게 상징이지, 그치? 근데 요건 거꾸로야.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의 본질 있지. 존재의 본질이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추상적인 거. 추상적, 관념적인 거야. 요걸 존재의 본질을 뭘로? 꽃으로. 꽃 눈에 보이는 거지. 그치? 이걸 구체적인 것으로.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한 게 꽃이야. 그러니까 추상적인 존재의 본질, 존재의 의미 이런 걸 꽃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뭘 통해서 이름 부르기를 통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의미 없던 존재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되는 거야. 존재가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 막 대중의 버스 안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긴 하지만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 그지? 근데 그 많은 대중들이 나와의 1대1 만남을 갖고 이름을 알고 그러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그지?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꽃인 거야. 볼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시적 화자지. 시적 화자는 나고, 시적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주체지. 주체고. 자, 그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은 화자가 바라보는 사물. 화자가 말하는 사물이 시적 대상이야. 자,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뭐라 그랬지? 의미를 부여한 행위.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가 되거든. 그래서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야.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고, 이 이름 불러주기를 통해서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그런데 전이야. 전이니까 인식하기 전, 내가 너하고 아무 관계도 아닐 때, 인식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야. 너와 나는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요, 인식도 안 했고요. 인식도 안 하고요. 관계도 맺지 않았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관계 맺기가 시작되는 거야. 자, 이름 불러주기 전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어.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의 몸짓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안 좋은 거야. 부정적인 것? 뭐 부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의미 없는 존재.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 거야. 우리 TV에서 누가 죽었다 이런 거 들으면 슬프니 안 슬프니? 안 슬프지.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죽었다 이러면 안타깝고 슬프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의 몸짓은 그냥 TV에서 보는 그 사람인 거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1년은요, 지금 인식하기 전이야. 아무런 관계도 아니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제 드디어 이름을 불러주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인식하였을 때, 인식하다는 것은 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관계가 변화하고요. 자, 다시 말하면 인식하였을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고,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의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였는데 꽃은 뭐가 될까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요.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빛깔과 향기, 꽃의 본질이지, 그지? 존재의 본질이야. 나의 존재의 본질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나도 뭐가 되고 싶다. 그에게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야. 되고 싶은 소망. 자, 1, 2연에서 보면요. 1년과 2연에서 보면 주체가 누구니? 주체 나지. 나가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름을 불러주고요. 다시 주체라 적지 말고 인식의 주체라 적자. 인식, 알고자 하는 인식의 주체는 나고요. 지금 3년 했어요. 3년에는 인식의 주체는 누구야? 그가 이름을 불러줬으면 쉽지, 그지? 그리고 사연 볼게. 자, 그에서, 뭘로? 우리로. 그죠? 그에서 우리로. 나에서 우리로. 자, 나의 소망에서 우리의 소망으로 지금 의로 확대되지, 그지? 이렇게 점점 범위가 커지는 건 무슨 법? 점청법이라 그랬지. 점청법이고. 자, 무엇이 되고 싶다. 되고 싶은 거. 자, 좋은 거지. 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존재야. 의미 있는 존재. 뭐가 의미 있는 존재였지? 꽃이 의미 있는 존재였지. 꽃과 같은 시어야.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몸짓은 의미 없는 거, 눈짓은 의미 있는 거. 자, 잊혀지지. 틀렸습니다. 잊히지야. 잊히지가 발음 표현이고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시에서 어법이 좀 틀려도 봐준다. 이거 시적 허용이라 그러지. 자, 여기서 무엇하고 하나의 눈짓은 뭐야? 앞에 꽃처럼 꽃, 무엇, 하나의 눈짓. 이것은 의미 있는 존재고, 반대로 1년에 나왔던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지. 의미 없는 존재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 대조를 이루고 있고. 자, 여기 보면 3, 4열에 보면, 자, 3, 4열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싶다. 또, 자, 여기 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싶다.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서 되고 싶다는 것은 소망이지.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지.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자, 나도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너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거야. 전체 정리해 볼게. 자유시고, 서정시고, 그리고 제재는 꽃이지. 꽃, 의미 있는 존재를 얘기해. 우리 그냥 사물꽃이 아니야. 우리 식물꽃이 아니고요. 의미 있는 존재를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관계 맺기를 통해 뭐가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 화자지, 그지? 끝으로 드러나 있다. 주제는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는 거고, 시의 짜임은 1년은 아직 인식하기 전이야. 그래서 어떤 관계, 무의미한 관계고, 요게 무엇으로 나왔지?
몸짓으로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이어는 이제 의미를 부여해. 이런 의미 부여가 뭐야? 이름 부르기지. 이름 부르기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의미 있는 존재가 돼. 그리고 3년은요,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나? 내가 그의 이름을 주었듯이 그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어. 나는 그에게로 가서 뭐가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사연은 서로 의미, 우리라고 표현했지, 그지? 서로 의미 있는 존재, 우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가 여기 나왔네. 나에서, 자, 그에서, 그리고 우리로. 어떻게 점층적으로 확대됐다 그러고, 이런 시를 관념적, 주지적, 상징적인 작품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지적이라는 게 뭘까? 자, 정서, 감정 이런 것보다는요. 이성, 지성, 사유는 생각이야. 생각하는 거 등 지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것이 주지시인데요. 이 시가 주지시고요. 제재꽃은요, 구체적인 자연물, 그냥 식물꽃이 아니고 이름 부르기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뭐, 의미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의미 있는 존재. 나에게 소중한 사람, 이런 느낌. 시인은 일상적인 소재인 꽃 일상적인 소재지, 그지? 거기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새로운 철학적 시각으로 바라보아 인식론과 존재론에 대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인식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반복과 점층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뭐뭐고 싶다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지, 그지? 반복되면 운율 형성하고요. 하자의 소망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인식의 주체가요. 1년의 나, 2년의 나, 3년의 그고요. 4년의 우리야. 점층적으로 의미가 확대되지, 점층적으로. 이때 인식은요, 대상의 이름을 불러주는 대상의 본질과 존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 그 의미 있는 없는 존재에 불과했는데, 처음에 몸짓에 불과했지. 그런데 이름을 이연해서 불러줘요. 그래서 꽃이 됩니다.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고, 3년은요, 그도 나의 빛깔과 향기 뭐니? 빛깔과 향기는 존재 본질이지. 존재의 본질이지. 이 존재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나는 가서 뭐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되고 싶다. 자, 2년에서 3년 넘어가면서 시상이 전환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면서 서로에게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시마 확대되지, 그지? 시마 확대되고 있고요. 자, 이름 부르기는요, 몸짓, 의미 없는 존재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꽃, 무엇, 눈짓이 되면서 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름을 부른다는 것,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지. 그래서 뭐 한다고? 진정한 관계 형성이 된다고. 이름 부르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 몸짓. 이름 부르고 난 다음에 의미 있는 존재는 세 개였지. 세 개 뭐? 꽃, 무엇, 눈짓. 이렇게 세 개입니다. 대조적인 것. 의미 없는 존재, 무의미하고 상호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는요, 하나의 몸짓이야. 하나의 몸짓이고, 자, 꽃, 무엇,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상호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작가는요, 6.25 전쟁 동란 이후, 마산 중학교 교사로 하고 있었는데,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거는 교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 학교 교실을, 자, 군에 내주고요.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꽃이 피어 있었대. 꽃이 피어 있는 그 꽃을 보고요. 자,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꽃이라는 그 꽃을 보고, 자,
그 빛깔이 눈송이처럼 희고 이런 일이 있은 지 하루 뒤에 꽃이라는 시를 쓰게 되었대. 이게 시 창작의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꽃을 위한 스시는 요 뒤에 문제 있으니까 선생님 문제랑 같이 볼게요. 몇 번 갔냐면 8번 갈게요. 8번 가면 이 시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한다고 할 때 A시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아니고 8번 본다는데 6번 봤네. 8번 볼게. 이 시를 지은 시인이요. 창작한 다른 작품이야. 꽃을 위한 스시야. 이 시와 연관지어 감상할 때 밑줄 친 A, E 중 함축적 의미가 다른 하나 찾아래요. 나는 시방 이엄한 짐승이다. 이엄한 짐승이래요. 이엄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요게 있잖아. 꽃과 같은 주제의 시야. 이엄한 짐승이라는 것은 존재를 인식 못한다는 거야.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나는 위험한 짐승이기 때문에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 인식을 아직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야. 이 시 굉장히 어려운 시거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진다. 이름도 없이 핀대요. 우리 이름 없다는 것은 무의미한 걸 얘기하는 거야. 존재, 나는 너를 아직 잘 알지 못해. 이것도 존재 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눈시울이 젖어드는 무명의 이름이 없는 거다. 무명의 어둠. 이것도 존재 인식을 했다 못했다. 존재 인식을 아직 못했다는 거고, 추억에 한 접시 불을 밝히고, 자,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는 것은 존재를 인식하고 싶은 노력인 거야. 대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인 거야. 나는 아직 너를 이해 못해요. 널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이해 못하는 이 어둠 속, 이 미지의 세계에서 나는 울어요. 왜? 너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해하려는 진실된 노력을 얘기하는 거야. 진실된 노력이고요.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 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며 금이 될 것이다. 이건 존재 인식하고 난 다음이겠지. 존재 인식 후인데 근데 아직은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 나의 신부여 너를 알고 싶은데 얼굴을 가리었대요. 얼굴을 가리었다. 그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지, 그지? 존재를 아직 인식 못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9번 보면요. 프랑스의 예술가 마르셀 디상이요. 디상이 레디메이드 기성품, 우리 만들어진 기성품을 갖다가 자, 작품처럼 출시한 거야. 출품한 거야.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여 현대 미술의 혁명적인 역할을 했대. 영향을 끼쳤대요. 남성용 소변기 있지. 그냥 있잖아. 만들어 파는 소변기에 서명을 한 거야. 서명을 한 후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샘이라는 작품을 붙인 거야.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면 기성품이요. 지금 이름을 붙이면서 이름을 부여하지, 그지? 이름을 부여하면서 뭐가 됐다는 거야? 의미 있는 존재가 돼가지고 예술품이 된 거야. 그냥 상품이 아니고 예술품이 된 거야.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예술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디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등받이가 없는 나무 의자 위에 실제로 회전하는 자전거 바퀴를 뒤집어 올려 결합한 자전거 바퀴를 제작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익숙한 소재를 활용하였지만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의미 부여를 한 거지. 여기가 의미 부여한 거야. 의미 부여를 하니까 뭐가 된 거니?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창조된 거야. 그러면 자, 뭐야? 의미를 부여하니까 예술 작품이 되었다. 인식 전환이야. 의미 부여는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지. 인식 전환을 통해서 예술품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번 보면 우리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 우리가 작품 자체를 보는 걸 우리 밑에 좀 적을게. 작품 감상의 기준에는요. 작품 감상을 할 때는요. 작품 자체만 보는 거. 여기는
자, 작품 전체 뭐 표현법을 본다든지 심상을 본다든지 작품 구조를 본다든지 이런 건 작품 자체를 보는 거야.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 작품 안에서만 보니까 내재적 관점이라 그러고요. 자, 작가를 보면요. 작가의 생애를 본다든지 생애 아니면 작가의 창작 배경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작가를 보니까 자, 표현 작가의 표현하지 그지? 표현론적 관점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독자를 보면 독자가 읽고 난 다음에 느낀 점 이런 걸 보면 우리 독자를 봤지 그지? 효용이 있다. 효용론적 관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대를 보면 작품에 그 시대가 반영되어 있는 거야. 당시 시대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시대가 반영됐다가 반영론적 관점이거든. 반영론적 관점이라 그러고 이거는 작품 외의 요소를 보지 그지? 그래서 이걸 외재적 관점이라 그러는데 자 10번 문제를 보면요. 자 작가, 독자, 창작 배경이 되는 현실의 관점을 둔 거 이거 외재적 관점이야. 자, 이 중에서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표현론적 우리 작가를 중심으로 한 걸 표현론적 관점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작가가 아니고 독자인 효용론적 관점. 그럼 독자가 느낀 점을 찾으라는 거야. 독자가 느낀 점을 찾는데 독자가 느낀 것 같은 게 두 개 있어. 그 중에 어느 게 더 자기 느낀 걸 적었는지 그걸 찾아보세요.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